비겁다자이면서 제다한 사주의 운명의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중년 말년 재물복을 보고요. 자식덕, 그 다음에 남편덕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재물복을 놓고 사주팔자 재물복과 대운을 같이 보면서 재물복을 구분해야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사주상의 재물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운상의 재물운이 더 좋다, 재물복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갑론을박이 이렇게 나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의 재물복도 중요하지만요, 분명히 그것이 재물복이, 사주상의 재물복이 풍부하다고 해서 대운을 잘못 맞이해서 재물복이 가난하면 그것은 불리한, 또 재물운에 불리한 또 사주가 됩니다. 반대로 사주팔자의 재물복이 적은데 대운을 잘 만나서 발복을 해서 재물복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또 사주팔자의 재물복이 적은 이유로 그 유리함이 격감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도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고 정확히 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사주상의 재물복이 좋다고 해도 대운 잘못 만나서 흉해지면 그만큼 재물을 성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주명주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명입니다. 곤명이고요. 개해, 기미, 기해, 갑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운을 맞이했죠. 10대운을 맞이한 사주팔자이고요. 대운을 보면은 경신, 신유, 10대운에 놓였죠. 예, 10대운에 놓여서 10, 20, 그 다음에 임술 30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개해 대운을 이민년에 맞이한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사주인데요. 이 기해일주는요, 비겁다자죠. 예, 비겁이 사주팔자에 3개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 기토, 그 다음에 미토, 술토. 예, 이렇게 해서 비겁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해수. 요게 이제 그 재성이죠. 이게 편재고, 요게 편재고, 그 다음에 이 해수가 이게 정제죠. 이게 정제입니다. 이게 정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오행이 3개 이상이 있으면 태과하여서 다자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오행이. 그래서 그 재성이 3글자, 그 다음에 비겁이 3글자, 이렇게 비겁다자의 제다사주인데 중화사주입니다. 신약하진 않습니다. 예. 기해일주는, 이 본 기해일주는 반드시 목을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이 목을 용신으로 써서 토기운을, 이제 그 비겁 기운을 설기시켜줘야 되고요. 빼줘야 되고, 수기운을 시신으로 써서 토국수에서 세력이 강한 토기운을 설계해서 사주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가는 사주입니다. 이 기해일주는 신한궁겁쟁제로, 이 궁겁쟁제 아시죠? 예. 그래서 내 재물을 이제 여명이니까요. 남명한테는 이제 여자도 되죠. 그렇지만 이 여명이니까, 곤명이니까 궁겁쟁제로 재물복이 적은 사주입니다. 예. 궁겁쟁제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비겁들이 기운이 군을 이루어서 이 그러니까 때를 이루는 거죠. 예. 때를 이루어서 내 재물을 뺏어가는 그런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사주상의 재물복은 적습니다. 중년 말년에 이제 재물운을 보면요, 경신부터 이제 10대운으로 해서 이제 맞이했는데, 지금 40살이죠.
40살이기 때문에 이제 개의 대운을 보면은 일간은 태재노였어요. 일간은 태재노여서 이제 안 좋습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죠. 대신 이제 그 용신이 장생에 놓여서 재물운이 편재, 정재 이렇게 떴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게 발현되면서 재물을 또 세운의 그 이민년에 들어왔죠. 이민년의 세운을 보면서 개묘, 갑진, 을묘 이렇게 쭉 나가는데 4년이 연속 길합니다. 예, 길하면서 재물을 이민년에는 이제 정제정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개묘년에는 편제편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24년에 갑진대운을 맞으면서 요때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불리합니다. 일간용신이요. 그리고 을사년에 대신 이제 또 편간정인이 들어오면서 문서운도 좋고, 그 다음에 협록이 들어와서 재물적으로 풍부한 그런 기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특히 일간이 재앙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물 보기 좋은 사주입니다. 또한 이제 그 갑자를 보면, 갑자 대운을 보면 이제 목이 이제 그 갑자에 이제 다 목이 희신이고 수가 용신이면서 좋죠. 예, 용신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간이 절지에 놓여서 불리하지만 용신이 또 목욕지에 놓여서 그 성패 타단하고 좀 안 좋습니다. 대신 이제 천을기인이 이제 놓여서 좀 이렇게 흉신은 좀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사주인데, 전반적으로 그 이제 세운을 보면은 임자부터 이제 정제부터 이제 놓여서 다 이제 그 재성운이 이제 줄을 이루는데, 임자, 개축, 갑인, 을묘, 특히 갑인, 을묘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기랍니다. 본인이 이 용신이 걸록에 작용하고 갑인 같은 경우에는 을묘가 이제 제왕에 놓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발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세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굴곡은 있지만 좋은 재물 보기 좋은 그런 사주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사주팔자를 제가 많이 보지만, 잘 들으세요. 젊었을 때 좀 가난하고, 말년에 재물운이 좋고, 또 둘 다 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주들도. 그건 참 안타깝죠. 제가 또 봐도요. 그 다음에 사주상 재물복도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고, 참 그런 걸 통변할 때는 저도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이제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개 다 선택하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년의 재물운이 좋은 것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재물이 쓸 만큼 없으면 참 비참하거든요. 예, 또 인간이 또 태어나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노년기에 왔을 때는 그 유정의 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좋은 사주도 있습니다. 사주상 재물복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풍부하고, 그 다음에 대운상 재물운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대기라고, 말년운도 대기라고, 이런 사주도 있는데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길용화복은 다 전반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사주는요, 오행이 보시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대신 그 갑목에, 갑술에 이 갑목이 정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관이거든요. 이게 남편복인데, 이게 정관인데, 이게 여명이니까 남편복인데, 이 정관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술토에는 없어요. 신정무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해수에 무갑임이 놓였잖아요. 그래서
간목하고 통근을 했죠. 근접해서. 그래서 이제 투간한. 그래서 투간해서 간목에 뿌리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견실한 기운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떡도 좋은 사주입니다. 또한 일지의 해수정제로 관성희용육이라고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설명드리면 관성이 아까 간목이었잖아요. 맞죠? 간목이었는데 이게 좀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관성의 기운이 이게 정관이 용신으로 쓰였죠. 목기운이니까. 그래서 용신으로 쓰여서 얘가 뿌리를 견실하게 내렸기 때문에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통근을 하지 못해서 투간이 안 됐으면은 그냥 천간에 떠 있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약한 관성운이죠. 그래서 남편인 관성 간목이 용신으로 쓰이면서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덕이 좋은 사주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유기로 시주에 시주는 이제 자식 말년이지만 자식 자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용신이 그 간목이 또 시주의 목이 용신이면서 지금 그 자식덕이 좋은 그런 사주입니다. 본명주는 이제 잡기재간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진술충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하고 술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주원국에서 이제 돕는 오행이 많거나 아니면 신앙사주일수록 득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그 전반적으로 중화사주. 중화라는 거는요, 보통 사주입니다. 이게 제일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강에도 단점이 많고요. 신약해도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잡기재간격 같은 경우에 신앙사주에서 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이게 중화사주니까 큰 힘은 작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약사주이면은 이제 해가 많이 따르는데 이 사주는 신앙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화사주로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의 그 기운이 보통 이상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비겁다자이고 제다 하면 신약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제다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운이 사주팔자에 한 3개 정도 있으면 대부분 신약해요. 신약하면서 빈천한 삶이 많은데 특별히 아주 대운을 로또 맞듯이 잘 받기 전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 사주는 비겁다 하자면 일단 불리하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 제다도 들어왔죠. 그렇지만은 아주 그 대운을 그나마 이제 대길하게 만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좋게 만나서 재물복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사주한테 중요한 건 남편이잖아요. 남편복도 있고 자식덕도 있으니까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매사 공덕을 베풀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인성은 없어요. 인성은 없으니까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또 해야 대운에서 이제 인성운이 만났을 때 이제 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운은 말년에 있습니다. 70살에 병인운에 정인이 들어오면서 공부를 하네요. 요새 70살 늦은 감은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고망동만 안 하면 남편도 전반적으로 잘 만나고 궁합은 대신 정확히 봐야죠. 보고 그 다음에 자식덕도 좋으니까 괜찮은 사주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